나이 든 여자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주책이라고, 꼴불견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62세의 연애라니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 익숙해진 정막만이 제 아침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항상 외로움과 지루함만이 가득한 일상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좋은 아침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다정하게 깨워줬을 텐데, 그때는 알람 소리만이 제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한 남자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선배와의 뜻밖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2세 이화영입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던 혼자만의 공간이 그때는 무뎌진 일상이 되어 있었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아침마다 조깅하는 노부부,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할머니,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아 가끔 마음이 아렸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 목만 하니 작은 냄비에 쌀 반 컵을 안쓰럽게 씻어 넣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2그릇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뿐이었죠. 밥솥에서 나는 치직거리는 소리가 더욱 적막을 느끼게 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했어요. 오늘은 서울 지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예보를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였다면 오늘 같은 날 산책이나 갈까? 하고 손을 내밀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대화도 그런 순간도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시계를 봤어요. 9시 정각.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점심 먹고 TV 보다가 저녁 먹고 다시 잠드는 그저 그런 반복된 일상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네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아들이나 딸이 연락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알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과 일에 바빴으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그리웠어요. 먼저 연락할까?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내려놓았죠. 바쁜데 방해할까봐. 늘 그렇게 핑계를 대며 연락을 미루곤 했어요. 오후에는 베란다에 놓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마음을 달랬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제라늄이 꽃을 피웠네요.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여보,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당신이 심어놓은 제라늄이 아직도 잘 자라고 있네요. 저녁이 되면 작은 식탁에 다시 혼자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 소리가 있어서 틀어놓는 거였죠. 밥을 먹으며 문득 식탁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는 남편의 것으로 남아 있었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방 안은 고요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던 침실이
그때는 너무 조용해서 가끔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도 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외로움에 무뎌진 삶, 그때는 그것도 익숙해진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다시 잠드는 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유난히 시원하던 봄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뜻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제 얼굴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씨에 평소와 다른 감정이 일었나 봐요. 이런 날에는 바다에 가면 참 좋겠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바다라. 마지막으로 바다에 간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남편과 함께였던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기억 저편에 잠자고 있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에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마법이 있나 봅니다. 그동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살았던 제게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어요. 가만히 있자니 가슴 한편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장이 있었어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통영 앞바다였어요. 남편이 자란 곳이라 늘 특별한 눈빛으로 바다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바라보다 문득 그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투명한 파란빛과 갈매기 소리, 짭조름한 바닷바람, 모든 것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곳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할까? 이제껏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과 함께였고, 남편이 없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였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가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건 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가 뛰어놀던 해변에서. 결심을 하고 나니 차분하게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작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뭘 챙겨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설렘이 앞섰어요.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지만요. 휴대폰으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예매까지 마쳤어요. 통영행 버스, 오전 10시 출발. 떨리는 마음으로 티켓을 예매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통영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릴 테니 점심시간쯤 도착할 수 있겠네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 응원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간단히 문자를 남겼어요. 며칠 동안 아빠 고향인 통영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히 차려입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하고 좋아하던 원피스도 꺼내 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스스로를 가꾸는 일을 게을리했던 걸까요?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매일 반복되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은 여행객들로 붐볐어요.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한 명의 여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키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 때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찾았던 남편이 자라난 고향 해변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통영에 도착한 첫날,
해변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바다의 감촉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바다를 바라보니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옮겨 작은 어촌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비했어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시장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전통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자리는 저쪽이 좋을 것 같네요. 식당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였어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화영 씨 아니세요? 누구?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정호 와이프 아니에요?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대학 시절 선배였던 재범 씨였어요. 젊었을 때도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더 깊이 있는 매력이 느껴졌어요. 은색으로 변한 머리카락과 단단한 턱선이 더해준 중후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게다가 남편의 고향에서 그분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재범 씨 맞으시죠? 어쩐 일로 여기에? 당황스러움에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예전 가족 모임에서 잠깐 뵌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먼 지방에서 우연히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운명이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재범 씨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접 이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건축 설계 일로 인연이 되어 1년에 몇 번씩 이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특히 이 식당의 된장찌개는 꼭 먹고 간다며 웃으셨습니다. 정호가 많이 보고 싶네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찡해졌어요. 홀로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된장찌개가 나왔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옛 추억을 나누며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재범 씨는 대학 시절 남편과의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정호는 항상 친구들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어려운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범 씨는 최근에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고 했어요. 대형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 작업을 즐긴다고 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바다 위로 펼쳐지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자연이 선사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근처에 계실 건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통영의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어쩐지 필연적으로 느껴졌어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가슴 속에 이상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하필 오늘 그분을 만났을까? 우연일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범 씨의 제안대로 통영에 숨은 명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해변 카페에 도착하자 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스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에 어제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재범 씨의 목소리에는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서 통영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재범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낡은 담벼락의 질감, 오래된 기와의 곡선, 이런 것들에서 그는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 담벼락의 색감이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자연스러움은 어떤 인공물도 따라할 수 없죠. 재범 씨의 말에 평범한 골목길이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런 그의 열정과 섬세함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통영 중심가로 향하면서 재범 씨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방 카페의 구조 변경 프로젝트를 맡아 한 달 가까이 머물고 있다고 했죠. 오래된 어부의 집을 개조해 카페로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원래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어요. 도착한 곳은 공사 중인 카페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어요. 재범 씨는 자신의 작업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설계도와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모형들도 놓여 있었어요. 그가 설계도를 펼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선을 따라가며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공간은 바다를 품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창을 더 크게 내고 천장도 높였어요. 공사 중인 카페를 직접 둘러보니 재범 씨의 설명이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반쯤 완성된 공간에서도 그가 구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엿보였어요. 목재의 따뜻함과 바다의 시원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을 위해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범 씨의 잔잔한 말투와 변함없는 미소에 처음엔 낯설다가도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각자의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범 씨도 저처럼 혼자가 된 지 오래였다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평생 홀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했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저도 점점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슬픔을 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그의 안내로 통영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재범 씨는 운전하면서도
중간중간 멋진 풍경이 보이면 차를 세우고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런 편안함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재범 씨는 내일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함께한 하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와 즐거움이 가득했으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재범 씨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 그는 제게 손수 만든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통영의 바다를 스케치한 그림이었죠. 그 밑에는 아름다운 통영의 추억이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그 스케치를 꺼내 다시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가끔 서울에도 올라갑니다. 그때 또 만나도 될까요? 헤어지기 전 재범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어떤 약속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통영의 바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재범 씨와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진지한 눈빛, 따뜻한 손길까지.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정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고요함이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통영에서 재범과 시간을 가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는 만남이었어요.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변함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공간 속에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영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대부분의 사진 속에는 재범 씨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 카페 공사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순간들. 모든 사진에서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제 마음속 어딘가에 단단히 자물쇠를 채워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자물쇠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재범 씨 생각이 났어요. 함께 먹었던 통영의 해산물 요리, 그가 추천해준 현지 음식들. 혼자 식탁에 앉으니 문득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식사하던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재범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통영의 바다가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 짧은 메시지에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가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평소처럼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라면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화영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여보, 괜찮을까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도 조용한 속삭임처럼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건넸어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평온함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매일 아침이 설레는 기분으로 시작되었어요. 도착 후 매일 재범에게 아침 인사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은 날씨가 어떤가요? 같은 소소한 안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그의 메시지를 받으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화면에 보이면 작은 웃음이 번졌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만큼 활기가 생겼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범 씨가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틀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장을 뒤져 입을 옷도 골랐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재범 씨와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의 메시지가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범 씨, 이번 주말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혹시 일정에 변동이 있으신지요? 하지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통영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려 봤어요. 헤어질 때 그의 눈빛은 진심 어려 보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나 보네.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남편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저 저를 피하려는 것이라면 완전히 연락을 끊기보다는 정중하게 거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범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재범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걱정이 되어 연락드립니다. 괜찮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려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아마도 저와의 만남은 그에게 통영에서의 짧은 추억으로 끝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 형성된 그 특별한 교감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가 사라졌는지. 약속했던 주말이 지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걱정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우연히 나오는 노래가 통영에서 함께 들었던 곡이었어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눈물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결국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음을 접자고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범 씨가 정말 괜찮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마지막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냈고 드디어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도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출장 중 머물던 지방 마을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그동안 카페 현장에서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서울로 오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려던 현장에서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지붕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누수가 발견되었다며 오는 길에 그걸 해결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잃어버리고 현장은 비상이고 저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던 거였죠. 휴대폰 가게가 주위에 없어 다시 만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했어요. 제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못했는데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연락하려고 애썼다는 생각에 오히려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민망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속상해했는지 그가 알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공사까지 비상이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고 연락처를 찾아내려 노력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제 말에 재범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갈 예정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연결된 인연이 참 신기했어요. 마치 운명이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맑아진 것 같았어요. 한동안 불안하고 슬펐던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기분 변화가 제게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만남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만인지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기다림의 설렘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오늘의 감정을 적었어요. 어쩌면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잠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것들이 더 값지게 느껴지듯이
이 작은 해프닝이 우리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 느껴졌어요. 재범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살짝 긴장한 표정이 귀여워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제가 늦었나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통영에서 나눴던 대화를 이어가듯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일정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빠져들었어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이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과의 추억, 그의 아내에 대한 기억, 우리가 각자 걸어온 길.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영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랜 친구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마음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강가에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어요. 말없이 걷는 순간에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과 통영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제가 통영을 찾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가 서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문득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화영 씨를 사랑합니다. 단순한 세 단어였지만 제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었어요. 가슴이 뛰었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진실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재범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 침실로 이끌었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기에 더욱 낯설고 설레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맞추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우리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눈 미소, 속삭인 사랑의 말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밤은 우리 두 사람만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그의 품에 안겨 눈을 떴을 때 느낀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재범 씨의 숨소리, 심장 박동 소리가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길 바랐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바라본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사랑스러웠어요.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후 재범은 아예 서울로 일을 옮겼습니다. 통영의 프로젝트를 다른 동료에게 맡기고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매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나누었죠.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고, 가끔은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꿈. 모든 대화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혼자였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풍요로움을 그와 함께하며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어요. 재범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이제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 아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주말에 아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는다며 좋아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제가 특별히 손이 갔던 요리들을 준비했고 아들은 맛있게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재범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통영에서의 인연, 그 후에 이어진 우리의 만남, 그리고 현재 교제 중이라는 사실까지.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외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아들은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게다가 아빠 선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말은 어쩌면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을 배신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 자리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까요? 현우야, 내가 아빠를 잊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잖니?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에게 저는 항상 어머니로만 존재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인간으로 보지 못했나 봅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다른 남자는, 특히 아빠의 선배라니요.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아들의 말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혼자 보낸 시간들, 밤마다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재범 씨와 함께하며 다시 찾은 행복. 이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현우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하지만 아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후로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범 씨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도 자신의 딸들에게 우리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비슷한 반응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위로해 주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에 눈물이 났어요.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감정을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들과의 갈등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재범 씨가 꾸준히 아들에게 정성을 다해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아들의 취미인 등산에 함께 가기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도 같이 보러 다녔죠.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오는 듯 했던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범 씨가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화영 씨, 남은 인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원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아들은 아직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요. 재범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 정식으로 이야기하고 허락을 구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진심에 동의했어요. 다음 주말 우리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재범 씨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 오늘은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으로 커피를 계속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재범 씨가 조심스럽게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질문에 재범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가족끼리 조용한 약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큰 행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약혼식 날, 저는 오랜만에 드레스를 입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파스텔 색상의 원피스였습니다. 재범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눈빛에서 설렘과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약혼식에 참석할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와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재범 씨의 두 딸과 사위, 그리고 제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단한 약혼식을 진행했어요. 특별한 식장은 없었고 재범 씨의 자택 정원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딱히 예복도 없고 특별한 식장도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재범 씨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약속했습니다. 저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렵게 반지를 끼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작은 정원에 모인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도 조용히 박수를 치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그 순간 두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인생의 봄이구나. 남들이 보기에는 늦은 나이의 사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찾은 더없이 소중한 봄날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작은 파티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재범 씨의 딸들과 제 아들이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 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었어요. 재범 씨의 큰딸이 준비해온 와인으로 건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범 씨와 제가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들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의 행복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정원의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봄, 저는 이 행복을 소중히 간직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재범 씨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기에 다시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범 씨는 제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소소한 일상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냉장고에는 항상 두 사람 몫의 음식이 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읽는 책이 놓여 있고, 화장실에는 두 개의 칫솔이 나란히 꽂혀 있었죠. 이런 작은 것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서로가 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2잔 내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 재범 씨가 출근할 때 현관에서 배웅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일상.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특별한 선물 같았어요. 화영 씨,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좀 쉬세요. 재범 씨의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요리를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였죠. 간이 맞지 않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함께 앉아 TV를 보는 일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요. 혼자였을 때는 TV를 켜도 그저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프로그램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재범 씨의 취향을 알게 되고, 제 취향을 그에게 알려주는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냥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들도 점점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재범 씨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되었어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재범 씨 역시 말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삶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통영으로 여행을 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그날의 우연한 만남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다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참았다면, 만약 그날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잃고 3년간 외롭게 지내며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남편의 선배와의 인연이라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당당히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외롭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 다시 꽃이 피었어요. 지금도 누군가의 곁이 그리운 분이 계신다면 부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이제 저는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값진 사랑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